최근 일본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일본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잘잘못을 서로 따지자고 하지만 현재 해외 시각에서는 이 두 선박이 왜 이렇게 약한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과거 충돌 사고가 언급되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등 최근 100% 싹쓸이 수주에 성공했으며 일본조차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2시경 일본 와카야마현 후시모토 앞바다에서 일본 화학유조선과 중국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중국 화물선 시나이 99호는 일본 쿠시모토 앞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으며 선체의 파손으로 인해 중국 화물선 시나이 99호의 엔진룸 부분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히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선박의 이양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본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일본 요신마루 화학유조선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유조선으로 유류, 화학약품 등 액체 화물이나 가스 화물을 용기에 넣지 않은 상태로 선적하여 대량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총 톤수 595톤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반해 중국 화물선 시나이 99호는 당시 철강을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 톤수 2,972톤으로 일본 화학유조선보다 약 4배 가까이 더 큰 선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난 20일 오전 2시경 혼슈 남동쪽 와카야마현 후시모토 앞바다에서 중국 화물선과 일본 화학유조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일본 유조선 우현 상부 구조 부근에 중국 화물선이 충돌하면서 선체가 파손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중국 화물선에 승선한 중국인 선원 14명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직전 일본 요신마루 화학유조선이 중국 화물선의 진로 방향으로 갑자기 선체를 돌리면서 중국 화물선이 일본 유조선에 어쩔 수 없이 충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신마루 유조선에 승선한 일본인 선원 6명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사건 당시 중국 화물선 시나이 99호가 요신마루 유조선과 5km 부근에 달하는 순간부터 화물선의 속력을 갑자기 높이더니 일본 요신마루 유조선의 항로에 진입해 부딪히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조사를 위해 중국 화물선과 일본 유조선을 쿠시모토 인근 항구로 예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쿠시모토 앞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쿠시모토 인근의 길이 300m의 오일 펜스를 설치하였고 중진류 부착제와 유흡착제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에도 한국 화물선과 충돌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 세토네에서 한일 화물선들이 서로 충돌하며 일본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앞바다의 고로시마 해협 부근에서 고베시 프린스 해운이 운항하는 화물선 베코가 한국 흥하해운 소속 울산 파이오니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베코는 이 충돌로 전복됐고 약 2시간 40분 후 침몰했습니다. 이때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울산 파이오니어는 선수 부분이 일부 함몰되고 찌그러졌지만 배가 침몰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울산 파이오니어 선수 부분이 베코의 좌연 측면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아무리 2,000톤급의 선박과 11,000톤급 이상 선박에 체급 차이가 5배 이상이 나더라도 측면을 받친 경우에는 속절없이 침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쓰인 로로선으로 다른 선박 대비 더욱더 충격에 대해서 약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도 전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울산 파이오니어 선박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돌진의 측면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해상에서 경우에 따라 오히려 받친 배 쪽이 더 큰 문제를 제공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 파이오니어 선박이 직진 방향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일본 베코선을 봤다면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일본 선박 측에서 무시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네티즌들이 선박 사고에 의외로 한국 측 잘못으로 곧바로 몰아가지 않았는데 사고가 매우 잦은 지역이었고 사고 원인 또한 다양했으며 과거 일본 선박들의 사고 케이스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 이지스함 아다고는 일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국민이 탑승한 어선은 매우 작았는데 이것을 일본 이지스함이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자국민이 유명을 달리한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레이더로 도배를 하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이지스함이 이러한 원시적 사고를 냈다며 수개월간 특집 기사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 ACX 크리스타로 컨테이너선과 미국 피츠제럴드 구축함의 충돌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STX가 건조한 크리스타로는 계속해서 피츠제럴드호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조명으로도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 미국 군함의 근무 태만이 밝혀지며 둘이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컨테이너선 측면을 선수로 박았던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이 완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났으며 한국 컨테이너선은 간단한 수리만 하고 끝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레이더를 분석해 보기도 해야 하며 해상 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으면 피해야 하며 지난 백호 선박이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한국 선박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일본 선박 측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중국 선박이 일본 선박의 신호를 무시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은 분명 일본 유조선이 중국 화물선을 향해 들이박은 게 틀림없다. 사건 당시 중국 화물선은 자동항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해진 경로를 정확하게 항해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난 일본 유조선의 책임이다. 어차피 일본 바닷속은 방사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 오히려 철강을 운반 중이던 중국 화물선이 연체되면서 중국이 받은 피해가 더 막심할 거야. 그러니 일본이 중국 백갑과 이 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배상해내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이 잘못했다고 나섰는데 반대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일본의 케미컬 탱크선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떨까? 일본의 화학 유조선에 우현 후부에 중국배 유조선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중국 유조선의 전방부주의라고 생각한다. 레이더가 보급되고 있는 현대시대에 이런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지 의문스럽다. 쌍방에서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이 있었나? 왜 부딪힌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선체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보면 일본 선박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중국선이 바다의 룰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등 외에도 원인이 무엇이든 이번 사고는 무조건 중국 쪽에서 보상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어 일본은 큰 해양 오염을 야기하게 되었다. 원인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이 일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평소에도 일본 수산물은 수출이 어려운데 이번 사고 소식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더 찾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값싸게 내놓는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먹지 않을까? 한국은 현재 조선 기술이 1위로 전 세계 수주를 독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에 맡겨보자. 일본 해상과도 인접해 있어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테니 정식 요청에 판결해달라고 하자. 실제로 일본의 말처럼 최근 세계 유명 선박 시황업체가 지난달 수주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놀라운 수치를 기록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모두 휩쓸며 3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주 점유율만 보더라도 한국이 55%, 중국이 30%, 일본이 3%로 전년 대비 발주량이 절반가량 감소했음에도 LNG 운반선과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을 골고루 수주하며 특히 LNG 운반선 12척을 전량 수주, 친환경 선박 81%를 쓸어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조 8,69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0척을, 대우조선해양은 6,5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을 각각 수주하고 현대미포조선은 HMM에서 1,800TEU급 3척을 수주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조선도 그리스 선사인 네다마리타임에서 11만 5천 DWT급 석유 제품 운반선 1척을 수주, 중형조선소까지 우리나라의 1위 달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누계 수주량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100만 CGT가량 앞서가며 점유율은 각각 47%와 42%로 집계됐습니다. 선종별 글로벌 발주량을 보면 LNG 운반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카타르 프로젝트에 힘입어 1월에서 7월에만 101척이 발주, 클락슨이 데이터를 집계한 2000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우러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 선박 및 LNG 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 잔량으로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입니다만 자국의 문제를 타인의 힘을 빌리려고 하기에 이전에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측 선언의 주장이 갈리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